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진짜 개혁을 하라에 대한 이야기, 제19편 19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 중에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서 진짜 개혁을 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라는 존재는 자기 개혁을 성공하여야 가능한 자리입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한 상앙의 개혁이야말로 진나라를 초강국으로 성장을 이끈 결정적 요인이 된 사실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어떤 변신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개혁 변화의 질서를 최초로 일으킨 춘추 전국시대는 대의명분의 춘추시대와 개혁의 전국시대로 세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770년 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의 500년 동안 일어난 무한경쟁은 오늘날의 기업 간의 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실력으로 인재를 뽑는 기회의 시대였으며 중국사 역사의 최고의 황금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은 가히 최고의 무한 경쟁이 판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갖고 있는 다방면의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통상 위기라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처하고 또 잘못된 점을 고치거나 바꾸는 등의 개혁을 이루어낸다면 도약이 가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성찰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혁에 대한 사기의 지혜를 우리는 진나라의 개혁군주인 효공과 개혁가였던 상강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진나라 효공은 기원전 361년에 구현조라는 명을 통하여 누구든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진 인재를 구한다는 영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왕은 황간을 통하여 효공을 세 차례나 만나면서 철저하게 효공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살핀 후에야 자신의 둥지를 트는 택목이라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택목이라는 것은 새가 자신이 둥지를 만들 만한 나무인가를 살피고 선택하여 둥지를 틀듯이 인재가 자신의 큰 둥지를 품고 펼칠 수 있는 리더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지가 의기투합한 효공과 상왕 두 사람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하여 기득권을 부정하고 정치는 물론 생활과 인식에 관한 모든 상황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흔히들 진시황이 했다고 알고 있는 문자라든가 화폐, 도량형의 통일과 같은 거의 모든 정책들이 모두 상황의 작품인 것입니다. 통일에 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앙집권의 큰 틀인 군현제도 또한 상황의 작품입니다. 상황은 태자도 법령을 따르도록 처리한 일이 있을 정도로 실행에 대한 의지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아주 강력한 의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개혁을 우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단초가 된 퀄컴의 특허를 이용한 상용화를 저는 상황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퀄컴은 1985년 설립되어 CDMA 기술의 특허를 지닌 회사입니다. 이를 우리나라가 1996년 원천 기술을 보유한 퀄컴과 기술 제휴를 통해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ETRI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퀄컴의 연구개발비로
120억 원을 제공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전자통신원이 퀄컴에게로부터 한국 제조업체가 로열티의 20%를 받기로 합의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전자통신원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특허 로열티 수익은 물론이고 21세기 IT 산업의 지도를 바꾸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퀄컴은 혁신 기업이었지만 특허를 보유한 채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재고 관리 등 리스크를 안을 수 없었기에 CDMA 기술이 적용한 휴대폰이나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를 외부에 맡겼고, 이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CDMA의 상용화로 IT 판도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좋은 기회를 살리기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당시의 퀄컴의 특허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재무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퀄컴의 지배구조에도 참여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로열티 지불이라는 종속적인 관계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주도적인 자리매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진 것이 정말로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우리는 원전에 대한 기술도 CDMA의 상용화에 버금가는 기술의 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설계 인증서를 취득할 정도로 원전 기술 또한 종주국인 미국도 한국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원자력 산업은 해외에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으로 홀대받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CDMA의 상용화를 통한 IT 분야의 최선두권인 선진국 진입을 이룬 것처럼 에너지 분야에 있었어도 세계 초인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성기를 통하여 초인류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 효공과 또 상황의 개혁이 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의 기회를 IT 분야는 이뤄내고 있지만 에너지 산업 부분은 포기하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사기의 지혜를 구한다면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지고 또 제시하여 봅니다. IT 강국으로의 제반 반도체 등의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만큼 또한 원전 기술도 차세대 미래의 먹거리로서 그 역할이 자명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비단 나라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성찰도 우리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임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개혁을 통한 전진을 어떻게 이룰지는 스스로의 목임을 잊지 말고 성찰과 고민 속에서 혁신을 통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